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 뉴욕타임즈 오늘로 150회입니다. 네, 오래됐어요? 150회니까 3년이요, 3년. 150번이나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예, 그 전에 잘렸죠? 예, 다 잘렸습니다. 그래서 150회 기념으로 시즌 3. 네, 그래봐야 뭐 똑같아요. 네. 똑같고 이제 2부 순서에 좀 다른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 코너 타이틀도 그대로 똑같아요. 김용민의 시사돼지. 게스트도 똑같아요. 바뀐 거 하나도 없고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김용민의 시사돼지. 오늘도 많은 그 방청객이 오셨어요. 자, 몇 분의 그 사연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부산에 사는 50대 동안 미인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뉴욕타임스를 알게 됐습니다. 딸 아이와 방청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외에도 두 부부가 오셨는데 누구십니까? 그 정 의원님하고 동갑인 것만 사실이고 네. 방청객이 되고 싶어서 거짓말을 좀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정봉주 의원을 못 봐서 어떻게 해요? 어제 대한문 앞에 가서 뵀어요. 예.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정봉주 의원님? 치명적인 매력. 그러면 저기 따님도 정봉주를 좋아해요? 우리 딸은 총수님을 더 좋아하는데요. 김어준을 좋아해요? 뭐 매우 정상적이라고. 특이한 취향들이시네, 모녀가. 예. 자,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생도 오셨어요.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사회 이슈에 관한 과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꼭 직접 체험한 다음에 후기를 쓰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가 시민미디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네. 제 이번 학기 총 주제가 나는 꼼수다와 그리고 이 한이TV 뉴욕타임스를 비교해서 네. 뭐 똑같은데 뭘 비교해? 뭘 똑같아? 근데 아니, 똑같다고 게스트가 생각을 다르죠. 했는데 이 한이TV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150회잖아요. 그래서 오래됐는데도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낙곰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결의 발전을 위해서 그것은 제작진의 잘못이 아니고 네. 이건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게스트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걸 분석해 보고 싶어서요. 그것은 정책의 차이예요. 한결의 신문사라고 하는 매체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플랫폼도 다르잖아요. 그 플랫폼은 같이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매체가 그런데 저는 가지고 전제가 좀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낙곰수가 뉴욕타임스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 그 전제가 동의가 돼요. 마지막 귀요미계의 종결자 시사돼지짐만 생각하면은 잠이 안 옵니다. 예. 내가 재워줄게. 누구야? 네가 먼저 자잖아. 누구세요? 알았어. 잤나 보다. 이거는 저기 김용민이 알바 쓴 거야. 아야야.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유치하게 이런 거 안 해요. 예. 잠이 안 온다 그러고 자버린 거야? 그러면은 오늘 또 고성국 박사님 모시고 우리 또 고성방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니, 고 박사님 우선 네. 손학규 대표의 미련이 있습니까? 이번 FTA 비준 과정을 통해서 보시기에 뭐 미련을 가질 이유가 원래 있나요? 없었어. 원래 없었어. 끝났다. 벌써 끝났는데. 더 아주 끝났다. FTA하고는 상관없고. 그렇죠. 근데 벌써 저는 끝났지. 예. 한나라당이 이제 쫄아서 이게 혹시 이걸 밀어붙이다가 총선에서 역풍이 불까 봐 쫄아서 거기까지는 당연한 건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면을 안 만들어내려고 조심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일사불란하게 FTA 그 통과 쪽으로 이제 줄을 쓴 것이 나는 각하보다는 박근혜 시그널이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예. 결정적인 건 왜냐면 어차피 내년 총선이 되면 총선 공천의 영향력은 그 각하보다는 박근혜 쪽이 더 커질 거란 말이지. 근데 박근혜가 고 사인을 내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나당은 이명박 당이 아니고 박근혜 당이 된 지 한참 됐어요. 예. 그래서 밑에서는. 예, 이제 예. 표면적으로 그렇게 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김초수 말씀대로 박근혜 사인이 없었다면 이렇게 한나당이 불안하게.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최단 시일 내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통과시키는 사람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번 잘하는 한나라당 작전 아주 오랜만에 성공적인. 성공적인 작전을 보여줬어요. 민주당 멍청하게 당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야권 지지자들이 이제 분통을 터뜨리는 거죠. 근데 이게 작전이라는 게 그 사실은 일주일 전, 열흘 전부터 예고된 작전이거든요. 홍준표도 얘기하고, 황운여도 얘기하고, 박희태도 얘기하고, 이제 더 이상 카드가 없다, 더 이상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예. 거의 예고하듯이 했거든요. 네. 그리고 24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니까 적어도 24일 본회의에는 처리를 할 것이고, 그럼 상식적으로 24일 전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아,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게 예. 그날 의원총회 한다고 모였다. 의원총회 한다고 이제 한나라당에서 정책의총 한다고 소집을 네, 했어요. 소집을 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옛날에도 이렇게 해서 많이 해먹었어요. 그게 본회의장 맞은편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결위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요. 상임위원은 보통 20명에서 30명 사이인데 예결위는 50명이 넘기 때문에 예결위 회의장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의총들을 많이 하거든요. 의총하면 보통 150명 가까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본회의장 바로 앞에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한나라당이 정책의총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민주당은 올 것이 왔다라고 느껴야 자연스러운 정상이죠. 정상인 거예요. 또 다르게 그렇지. 당 의원총회 여는 장소가 또 있잖아요. 예, 뭐 여기저기서 열 수는 있는데 예. 민주당은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는 작은 소회의실에서 열고 그래요. 예. 근데 한나라당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정책의총을 열겠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질 순간 손학규 대표는 소속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행보가 너무 다른 거죠. 혼자도 아니고요. 손학규 대표도 거기 갔지만 한 3, 40명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두세 번에 그러니까 자기들 총선에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서로 출판기념회를 이즈음에 하고 서로 참석해 주거든. 그렇지. 근데 이 그거하고 출판기념회도 되게 국회 안에 의원회관이나 소회의실이나 국회 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뭐 본회의장에 달려가는데 5분이면 갈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긴장의 정도가 전혀 다른 거죠. 한나라당은 군사작전 하듯이 치밀하게 짜고 병법에 보면 저걸 속이려면은 자기 편부터 속이라는 대로 진짜로 한 대여섯 명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대여섯 명만 알고 D-Day, D-Time을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 전체한테도 비밀로 붙였는데 그 정도로 긴박하게 맞으면 절박하게 뭘 한 거고 민주당은 전혀 그걸 대응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뭉치고 뻐근한 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팡팡! GS 홈쇼핑 G마켓 옥션에서 베스트 상품으로 인정받은 우수 중소기업 전동 어깨 안마기. 단 감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형은 99,000원, 골드형은 129,000원입니다. 예. 한이 착한 쇼핑 주문전화 080-667-4949 한이TV 메인 화면 하단 배너 my한이.co.kr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아침에 홍준표 대표한테 전화 왔어요. 누가? 김어준 총수한테? 네. 이날 아침에. 둘이서 대화한 건 나도 모르겠네. 그렇지. 지만 아는 얘기 많네. 아침에 전화 왔어요, 아침에. 김어준 씨, 나 홍준표요. 그렇게 안 해. 어준아 그러지. 어준아, 나 기표다. 근데, 야, 어준아, 24일날 광장에 나온다며.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24일날 뭐 나갈 생각이라고 나하고 싸우려고 뭐 언제는 안 싸웠어요? 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대화 내용이 이게 다야. 전화를 끊자마자 이상했어. 24일로 나도 알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안 그러면 이런 일로 전화할 리가 없잖아. 힌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지. 거꾸로지. 알고 있나 아닌가. 알리바이를 만들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거지. 우리가 24일 날 이 정보가 샜나 안 샜나.
정보가 제일 많이 모여 있을 것 같은 곳에 한번 찔러본 것 중에 아하. 하나지. 그거는 예. 내가 보기에 그 김충수 착각이지. 뭐였습니까? 아니, 홍준표가 뭐가 부족해서 이 뉴욕타임스 팀, 또 낙검수 팀에다가 그 정보가 샜는지 안 샜는지를 확인할까? 왜 전화했을까요? 내가 보기에 과대망상이야. 아, 그건 아니에요. 홍준표 저희 관계 몰라서 그러세요. 그거는. 둘이 관계라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네. 이게 이런 내용이 없는 전화는 안 한다고요, 우리가. 나도 거꾸로도 하지만 뭔가 할 때. 그러니까, 기여하고 친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사안의 동지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면 간을 봐, 서로. 예. 그래서 나는 그날 통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4일 날. 이 전화를 받고 나서. 그러면 아. 김청수는 그 느낌을 입증할 수는 없죠. 아니 그 그냥 느낌을 받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 몇 군데다가. 민주당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출판, 여기 다 갔더라고, 대부분. 그게 통과시킨 그날 아침에 전화한 거구만. 그래, 아침에. 그러니까 일찍. 이렇게 되는 거지. 아침 일찍. 손학규는 진짜 뭘 몰라갖고 했고 김어준은 뭔가 눈치를 챘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 그렇게 된 거야.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한 거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죠. 내가 국회의원들을 이거를 다 아니, 그거 관두고. 지금 김어준 총수의 영향력이 국회의원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 몇 명 정도 외모로는 한 합친 것 10명 되는 것 같아요. 외모로는. 그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김어준 총수나 김영민. 저는 아니에요. 그냥 먹을래요. 그러니까 아, 근데. 손학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훨씬 더 높은 강도로 김어준을 비판해야 되겠네. 근데 난 김진표 예, 그날 황우열을 만난 거 아닙니까? 예, 예. 만났는데도 낌새도 못 차렸다. 그건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야전 출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건 말이 돼. 그건 말이 되는데. 황우여나 김진표나 이렇게 야전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김진표 대신에 박지원이 나갔다. 좀 달랐을 거예요. 그지. 그거는. 이게 이렇게 뭐 맹수가 됐고 사람이 됐고 싸우기 전에 눈빛으로 우선 딱 보잖아요. 네. 이게 눈을 보면 저 사람 상태가 어떤지. 권투 선수가 발 보거나 손 보지 않아요. 눈을 보지. 예. 그러니까 둘이서 딱 만났는데 눈빛을 보면 뭔가 하여튼 다르다라고 오늘 느꼈을 거예요. 예, 선수면. 아, 근데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굉장히 아침 일찍 전화 왔거든요. 보통 통화를 해도 우리 밤에 통화한다고요. 그리고 보통 잡담이나 하고. 하여튼 뭐 관계가 좀 이상하네. 잡담 중에 치명적인 거 뭐? 뭐 없어. 밥 먹자. 뭐 이런 거지. 어준아 밥 먹자. 안 비슷해. 그거보다 더 촐랑거려봐. 어준아 밥 먹자. 그거야. 아 그러면 이제 근데 앞으로 지금 홍준표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가 이번 작전을 성공적으로 잘 해서 이거 나 홍준표 작전이라고. 자리 보전을 좀 길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이 있고 예. 뭐 어쨌거나 용도가 끝났으니까 네. 이제 용도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요. 네. 저는 되게 후자 쪽인데 그거 한 달 내에 가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다 걸어줘, 다? 아직 한 달이 안 됐죠. 아니 근데 고 박사님이 그 한 달 전부터 FTA는 반드시 통과된다라고 하셨어요. 아니, 그건 우리 얘기 계속 했지. 아니 말 바꿔서 했어. 아니 6대4로 통과될 수 있을 확률이 높으나 노력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걸 막을 수는 아무도 없지 실제로는 물리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협박을 하면은 근데 더욱더 반드시 여기 100%를 가셨어요, 고 박사님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 어쨌건 내기를 건 거는 홍준표가 한 달 그건 안에 내기가 사퇴한다. 아니라 네. 의지지. 버틸 거다. 네. 이렇게 내기를 걸었고. 건건 이거야. 한 달 이내에 홍준표가 잘릴 거다. 아니다. 홍준표는 계속 간다. 그렇지. 예, 그거 아직 한 달이 안 이거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조금만 코너를 더.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하기 위해서 예측을 거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 야, 이거 언제 한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2주쯤 2주 됐어요. 전이요? 네. 2주 이내 그러면. 2주 이내에 그래서 내가 네. 시합에서 이기려고 어. 홍준표 물러나야 된다고 계속 떠들고 다녔는데 아직 버티고 있네. 그리고 사실 FTA는 박근혜가 어깃장을 놨으면 통과되지 않았었어. 절대로. 근데 박근혜에게 무슨 이익이 있기에 이렇게
통과가 됐던 겁니까? 도서출판 길벗에서 출간한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월급쟁이는 수입 지출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획만 세운다면 장기적인 재테크에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아니야, 설명이 안 끝났어. 펀드, 주식, 부동산은 물론이고 연말정산까지, 예. 바쁜 직장인을 위한 현실 밀착형 재테크 지식 요점 정리, 예. 월급쟁이 이 재테크 상식사전, 예. 1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입니다. 예. 내가 어디 가서 예. 한마디 하기 위해서 10분 이상 기다린 적이 없는데 예. 여기는 20분이야 기본이. 기다리. 그러면 박사님 하나 하세요. 박사님이 협찬 광고 투하시면 되겠네. 협찬하고 투. 아 오케이 내가 하나 할게. 예, 예. 그러니까 예. 잘 됐네. 우리 먹고. 오케이. 우연에서 기적으로. 이분이 제 롤 모델이에요.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재기하는. 예, 아마 우리 시대 모든 분들이 예, 이분을 롤 모델로 삼고 싶고. 그럼 박사님 바닥까지 떨어주셔야겠네. 우선. 예, 이제 떨어져야 돼요. 예. 아주 울림이 있는 예, 책입니다. 꼭 한 권씩 봐주세요. 네. 보지 않으셨죠, 근데 봤어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껍데기만. 아니 이렇게 한번 훑어봤어요. 자, 그거 울림이 있지 어떻게 알아? 아 이때니까. 그럼 뭐 닥치고 정치는 울림 있어? 이 우연에서 기적으로 인쇄 모두가 장애 후에 복지를 위해서 기부된다고 합니다. 사인회 일정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데 2일 금요일, 9일 금요일, 9일 금요일에 예, 김태원 씨가 이 현장에 나온다고 합니다. 예. 삶과 사람에 대한 진지한 시선, 깊은 영혼의 울림, 싱어송라이터 백자 콘서트 걸음의 이유 12월 11일까지 웰컴 시어터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면을 바라보는 백자의 비워냄의 음악을 어쿠스틱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11월 23일부터 이미 시작을 했군요. 12월 11일까지 평일 저녁 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4시에 동대 입구역 웰컴 시어터에서 있습니다. 그 딜이 들어갔겠지. 이쪽 각각 사이드에서. 가사이드에서. 박근혜 원래 생각이 이럴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이제 보수 세력 하나를 다 모아서 가야 되니까. 근데 보수 세력은 FTA에 관한 거의 입장이 통일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FTA 전선에 맨 앞에 서는 것이 보수 세력의 대표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니까 뭐 박세일이 뭐 저기 변방에 가서 뭐 신당을 하니 마니 뭐 이러고 있을 때 자기는 보수 세력 전체가 공통의 관심사로 갖고 있는 FTA 최전선에 섰버리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내부 통제용, 내부 관리용 이런 그렇게 의미도 보죠. 있고. 예. 그러면 손학규는 어쨌든 그만두는 겁니까? 그만두지 어차피 않을 것 그만두겠- 같은데. 아 그러면 저기 12월 17일 전에 그만두면 네. 민주당이 어쨌든 지도부가 없는 상태가 일시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우선 지도부 뽑고 논의를 마무리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12월 17일이 무슨 헌법에 써 있는 날도 아니니까 네. 그러면 12월 17일은 손학규가 얘기한 날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손학규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한 달쯤 있다 다시 보자 그러고 자기들끼리 전대를 하자 예. 해서 세신 전대를 해서 그러면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표 경선을 하면 아마 박지원이 되겠죠. 그럼 박지원이 나서서 이제 민주당의 새 대표가 됐는데 나는 손학규와 생각이 좀 달라. 우리가 혁신과 통합과 뭐 1대1로 통합하는 건 말도 안 돼. 60년 정통 야당에 체면이 있지. 너네가 개별적으로 입당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몇 달 동안 이 진행되어 왔던 야권 통합론이 완전히 백지화 되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손학규가 계속 끝까지 버티고 자기가 대표로서 당 도장 갖고 당 직인을 갖고 그래서 2월 17일 이른바 원샷 경선까지 도장 찍어놓고 뭐 사라지든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현재 당권파의 입장이고 그거 못 봐주겠다 빨리 내려놔라라고 하는 게 박지원 쪽의 주장이죠. 그러나 저러나 학규 형님에게는 미래가 좀 잘 안 보이는. 없다고 봐야죠. 미래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없었어 계속. 근데 FTA로 박근혜가 뭘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FTA로 각하가 뭘 얻느냐가 중요해요. 아 진짜.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이분이 정말 국익을 위해서 FTA를 했을 것이냐. 각각의 국익은 자기 사익. 주머니에서 저는 자기 이명박 주머니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이 사심으로 이 사적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이러세요, 박사님? 공중파 계속 나오고 싶으셔서 그런 거야. 아니, 다 아는 사실을 왜 부인해요?
아, 네. 선수끼리 여기도 일어나고 나가고 공중파도 나가고 그러고. 아, 내가 뭘 한다는데. 우리 각하가 나는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도 없어.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각하를. 우리 각하는 이 단돈 한 푼도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 같아. 참 신기해. 이렇게까지 되기는 힘들거든요. 뭐 평생을 그렇게 이제 살아온 그 성품을 고칠 수는 없겠죠. 대통령이 되더라도.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내곡동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그 경호처장, 네. 그러니까 김인종. 경질된 김인종 처장의 인터뷰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 그거는 그렇죠. 어떤 건가요? 예. 각하를 실내 친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속한 마음도 없잖아 있었겠지 당연히. 자기가 다 책임지고 우선 날라갔으니까. 경호처장이 입을 연다는 거가 우선 심상치가 않고요. 임기 중인데. 역대 대통령의 경호처장은 대개 입 없이 이 무덤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경호처장이 입을 열었다. 그것도 불과 얼마 전까지 모시던 대통령과 관련돼서 입을 열었다. 현직에 있는데도. 그런데 입을 열었는데 그 내용이 그동안의 청와대의 공식 설명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다. 각하가 다 아신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한 60년간의 현대사에서 여러 대통령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아마 그 기간 동안에 100명 넘는 경호실장이나 경호처장이 바뀌었을 텐데 예. 그 중에 단 한 명도 다른 사람들은 뭐 가끔 뭐 뒤통수도 치고 뭐 하지만 경호처장이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그 과거의 그 어떤 관계들을 보면 죽은 관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정치적 동지 관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각하는 보통 이익으로 묶여 있거든요. 응? 동업자야 말하자면 사업 동업자 관계인데 뒤탈이 없게 하기 위해서도 항상 자리나 또는 뭐 그 이익을 보장해주는 식으로 관계를 맺거나 끝내왔는데 이 처장한테는 뭐 안 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제가 이렇게 정치사를 보면 굉장히 억울한 것 같아요, 이 처장이. 그러니까 그 억울한 굉장히 느낌을 억울한 것 받을 때 그 네. 억울한 느낌이 어느 때 제일 크냐면 이를테면 무슨 일이 발생했는데 누군가가 정책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할 때 야 네가 책임져라 여기까지는 별로 억울해하지 않아요. 나를 그만큼 믿어주는구나 뭐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 사전 설명 없이 갑자기 잘라버릴 때 굉장히 억울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뭐 옛날 역대 정권에 보면 이 국무회의 참석하러 차 타고 가다가 전화 받고 너 안 와도 된다 이래 전화 들어가. 받고 그런 장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그 들면 누가 있었습니까? 아이고 뭐 사람 이름까지 얘기하면 좀 하여튼 그런 장관은 그 다음 날부터 그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 욕을 하고 다닙니다. 아. 그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당한 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가끔씩 있어요. 뭐 이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이번 경우에도 김인종 처장이 이게 군인이잖아요. 군 출신이고 군에서 정말 평생을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무골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꼼수를 잘 부리지 자기가 않는. 일단 모셨던 그 리더 보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충성심 같은 게 있습니다. 김인종은 군 내에서는 비교적 평판이 좋았던 군인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불과 며칠 만에 입을 열었다고 하면 무슨 저는 이분한테 보너스가 덜 갔다든지 이런 그런 수준의 무슨 이 마음 상함 때문이 아니고 그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소한 자신이 지켜야 될 신뢰도 지키지 못할 만큼 모욕을 받았다. 아하. 또는 조롱을 받았다. 또는 버려졌다. 이런 느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앞으로 어떤 그러면 후폭풍을 누구도 이제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이 없어지죠. 원래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의 가장 약한 대목이 그 대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될 때부터 이해관계로 일시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누가 과연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냐 또는 꼭 의리가 아니더라도 누가 끝까지 뭘 좀 같이 하겠느냐 이른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정권 중반에도 순장조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약한 거예요. 예? 끝까지 함께 할 만한 사람들이 정말 없으니까 막 순장조를 일부러 만들려고 하고 막 그랬던 건데 그 김인영 처장은 순장조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를 보면 이제 대통령의 임기 말 또는 퇴임 후가 굉장히 외로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그렇다면은 임기 중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폭로가 이어질 수도 있다. 대체로 그건 내 잘못이다 이러고 나서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있게 마련인데 네. 노태우까지도 있잖아요. 그런 예. 사람이. 나 이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누구도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동의하는데, 억울한데, 억울함을 상쇄시켜 줄 만한 무슨 대의명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랬다든가, 아니면은 위로가 있거나, 아니면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부 다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나가! 이러진 않았겠지. 정말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지금. 나가! 이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작가가. 근데 어쨌든 이게 안 됐다는 누구 얘기는 얘기를 전하는 것 같지가 않네. 각각 빙의한 거야? 근데 이거는 대빵이 못 챙겨도 밑에서 챙겨야 글쎄. 되는 건데 그게 안 됐다는 건 내가 보기엔 그 기본적인 관리 시스템 자체가 와야 됐다고 보는 거야. 그 그렇죠. 대통령을 그렇습니다. 보좌해서 네. 대통령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와야 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지. 이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심각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직책으로 따지면 총무비서관이나. 그래서 한 가지만 예. 말씀드리면요. 내가 보기엔 청와대 내 탑 라인 속에 월박한 애들이 있다. 난 이렇게 봅니다. 누군지 이름은 말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어쨌거나 총무비서관이나,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1차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대통령 실장이 바뀔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임태희는 정치인이니까. 네. 근데 출마, 손학규 지역구로. 그게 자기 지역이니까. 네. 글로 안 가면 이상하죠. 그리고 손학규는 거기서 다시 출마 안 할걸요? 아, 그래요? 예. 대통령 해야 되니까. 대통령을 출마하겠지. 그러니까 경선 어딘가에. 손학규는 분당을 해서 빠지고 누군가 뭐 젊은 신인을 또 공천을 할 거고 임태희는 그 지역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당연히 거기 가야 되죠. 그렇게 싸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권력 내부 뭐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이 임태 실장과 이상득 의원이 어쨌든 한 라인이었고 예. 그다음에 이쪽에는 뭐 정돈, 안경필, 정태근 등의 젊은 소장파가 사사건건 부딪혀 왔고 예. 여기에 이재호는 이재호대로 또 이 직계가 이상득과 부딪혀 왔고 뭐 이렇게 크게 봐서 세 갈래 여기에다가 이거 다 합쳐서 친이라 그러면 그밖에 친박이 있었고 이런 이제 이중적인 이 권력 구조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임태희 실장의 역할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다 해체돼 버렸어요. 친이 친박, 친이가 거의 해체됐고 친이 중에서도 뭐 이재호계가 지금 뭐 줄 세우면은 그저 서너 명 있을까? 친 이상득계라고 할 만한 사람도 뭐 서너 명이 있을까? 뭐 그럴 정도로 지금 급격히 세가 위축됐고 의미 있게 남아 있는 건 친박과 개혁소장파 그룹이거든요. 이 개혁소장파 그룹이 뭐 이번에 어쨌든 마지막까지 타협하고 대화해야 된다고 했던 협상파로 모였던 것인데요. 이 두 그룹만 있기 때문에 임태희 실장이 다시 복귀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불과 몇 달 전이었으면 굉장한 여권의 지각 변동으로 해석이 됐을 텐데 지금은 그냥 마무리 수순이고 자기 선거 때문에 나오는구나 이런 정도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전국이 아주 빠른 속도로 권력의 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거죠. 그 여담인데 정두원, 정태근은 왜 이렇게 MB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까? 잘 알잖아요. 오래됐잖아, 그거는. 두 사람이 다 정무부시장으로 이명박 시장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모셨던 사람. 그러니까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네. 그런데 왜 멀어졌나? 두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물어보겠습니다. 예. 두 사람한테. 해결됐고, 그러면. 네, 해결됐어. 내가 뭐 잘못하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끝날 쯤에 책을 살짝 보여달라고. 예. 무슨 책? 예? 이 책. 예. 크게 보여줘. 뭐 자, 살짝 보여줘. 김태원의 네버엔딩 스토리. 예. 우연에서. 마음 흔들어, 기적으로. 이렇게. 예. 짠, 짜잔, 짠. 예. 근데 협찬하시고 이거 제대로 하는지 저기서 계속 지켜보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PD가 이런 거 자꾸 하고 예. 있는 인생이여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화려하게 부활하라. 김태원의 네버엔딩 스토리. 우연에서 기적으로. 예. 청아람 미디어에서 나왔고.
예. 13,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예. 좀 진도 좀 나가죠. 예, 예, 예. 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은데. 예, 예, 예. 아, 그럼 하고 싶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묻지 마. 네. 우선 저 22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날치기 안 한다. 일반 강행 처리에 동참하면은 불출마하겠다. 이 사람들 불출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해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선언 안 한 나머지 140명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옥석으로 가리면 이 사람들이 옥에 가까워요. 지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사람들이 국민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약속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날 날치기는 없었다. 아니 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일반 강행 처리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동참 한 꼴이 되거든. 그러면은 그러면 홍정욱은 훌륭합니까? 3명만 빠지는 거예요. 네. 권영진, 홍정욱, 그다음에 네. 정병국. 정병국은 다른 일 때문에 안 온 거지 빠진 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로 따지면 홍정욱, 권영진 둘만 자기 선언을 지킨 건데 네. 그럼 이 사람들은 그 22명 사이에서 배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식 논리로 가르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 사람들 2번 죽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한테 한 약속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야 너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거 아니고 그런 정도면 나름대로 초심에 가깝게 행동하려고 노력한 것이니 총선에 나와서 심판받아라. 이렇게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야당 쪽에도 24명이 그 같은 선언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도 강행 처리에 동참하지 않아야 되는데 본회의장에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강행 처리 현장에 간 거란 말이에요. 형식 논리로 따지면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국회에 여의도에 무슨 음모의 바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당장 이 사람들한테 약속 지켜서 정계 은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황당한 거지. 적반하장이지. 그나마 그래도 우리 정치를 정치답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힘이 약해서 좌절한 사람들인데 그 약속 못 지켰다고 너네 정계 은퇴해라.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는 거거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정말 미는 거거든.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좀 걸기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민주당의 김성곤 의원을 비롯한 이런 협상파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유, 김성곤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게 단순히 협상파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FTA 반대잖아요? 네. 그 입장은 분명하고 그러나 이 반대를 관철하기 위해서 최대한 대화 타협해서 한나라당을 대화 끌어내야 된다. 이 주장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민주적으로 대화 토론으로 뭐 이렇게 가자고 주장한 것이지 FTA를 찬성하자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의 그 태도가 맞다는 거죠. 그리고 FTA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안에서도 강행 몸싸움 이것들은 피해 가자고 이 사람들이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정당한 선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화 타협을 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판단한 자체가 정치적 판단 미숙이라고 봐요. 우리 각하하고 FTA를 놓고 대화 타협으로 어떤 결과를 끌어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저는 판단 자체가 정치적 미숙이거나 아니면 핑계거나 둘 중에 하나다. 실제 대화로 MB를 끌어들여서 FTA, 예를 들어서 IS에 대한 무슨 약속을 받아내거나, 약속을 받아도 별 의미가 없지만, 아니면, 유의미한 FTA, 예를 들어서 통과를 저지하는, 그런 걸 이렇게 낼 수 없는 상대인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판단 미숙이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막을 생각이 대단히 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저는 보는 거죠. 아유, 감을 못 잡겠네. 감을 못 잡겠어. 감을.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FTA만 대통령과 대화가 안 되는 사안이냐? 그럼 4대강은 대화됐어요? 신공항은? 그러니까 우리 김어준 총수의 프레임에 따르면 MB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럴 수 있는 사안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MB가 내곡동? 아니 세종시처럼 포기하거나 세종시 어떻게 MB가 포기를 해요? 마지막까지 밀어붙이고 본회의까지 갔지. 그렇지만 못했잖아요. 아니 못했죠. 그러니까 못할 심해 수단이 있거나 네. 자기들한테 못하게 만들 수단이 있거나 여론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여론으로도 불리하고 그냥 일단 지표상의 여론으로도 이거는 MB가 포기할 리가 전혀 없는 사안인데 MB하고 대화를 하자고 더군다나 이 소위 총선 때문에 공천권이 걸려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한테 대화를 해서 풀어보자는 얘기는 거꾸로 전략적으로 한나라당에게 나중에 밀어붙여도 되는 명분만을 쌓아줄 뿐이다 이거죠. 요 사안에 있어서는.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협상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나이브했거나 아니면 진심이 아니었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저는 굉장히 나이브했다고는 좀 봐요. 그러니까 그런다 나이브했다고? 네. 협상파 한 사람을 다 낙선시켜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정치인으로 무능하다고 생각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걸 관철시킬 만한 스스로 정치적 역량이나 전술이 없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다 이 한나라당하고 도매급으로 낙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진 저는 않아요. 그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 근데 이 우리 김총수 말씀에 좀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동의를 해줘.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동의하면은 이거 내가 먹어줄게. 자, 다음 사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여튼 그 네, 얘기는. 하여튼 뭐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양보할게요. 민주당 사정까지는 제가 그러면 오늘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굉장히 복합적인 그 뉘앙스들이 있으니까 그럼 거기는 놔두고. 한나라당은 확실해요. 한나라당은 이 대화 타협으로 문제를 풀자고 했던 사람이 그냥 밀어붙인 사람들보다 무조건 조금이라도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벼랑에서 밀면 안 된다. 여기까지는 동의되죠? 동의되죠? 그럼 됐어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들이 아, 요 홍정욱은 사안에 하나서는 홍정욱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홍정욱은 마음에 안 들어. 비겁하다고 봐? 난 비겁하다고 생각해. 거기 있을 거면 한나라당에. 하여튼 근데 이 보면 이 굉장히 고민이 깊었던 거는 되게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죠? 뭐 예, 자기들도 이게 꼭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 생명에 유리한 결정이 아니라고들 생각했던 것까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렇게 고민하는 이게 햄릿형 정치인이 꼭 좋은 거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저는 아무 고민 없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제 마음에 와요. 예, 하여튼 그런 정도 제 취향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진짜야. 두 번째로 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야권 질서 재평을 하는 것인데요. 그 지금 통합은 이게 민주당 잔류파가 남을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거죠 지금. 그 2003년 4년에 열린민주당이 떴지만 민주당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 남았던 민주당이 노무현 탄핵할 때 한나라당과 손잡고 같이 탄핵을 하잖아요. 추미애 의원.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중에 최고위원 나온다고 하죠.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인물. 그렇죠. 또 제가 잠시 어. 박산청은 성대모사. 안녕하십니까. 박산청입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 박상천이랑 비슷한데 이분들이 박상천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아세요? 밥상천으로 또. 박상천이라고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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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이름 아세요? 들어봤어도 이렇게 말하는 못 봤을 거 아니에요. 박상천 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법무장관을 지냈어요. 검사 출신. 법무장관을 지냈는데 지역구에 갔다가 서울에 김대중 대통령이 급히 불러서 올라가야 될 일이 생겼어. 추석 연휴에. 시간은 없고. 그래서 3시간 동안 갓길 주행을 했던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별 에피소드가 아닌데. 박상천 의원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본 사람이 별로 없지. 그죠? 그 양반 대변인 할 때 대변인 오랫동안 했어요. 박희태하고 그렇지. 같이. 네. 예. 그래. 그게 언제인데 근데 도대체. 1988년. 그때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기억해. 네. 주목했습니다. 예. 근데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 잔류파가 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민주당 60년 정통 야당을 지키겠다고 남아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면 야권이 3개로 분열되는 거죠. 지금 통합민주파, 그다음에 진보 통합파, 그죠? 그다음에 민주당 잔류파.
이렇게 남아. 설마 잔류파가 나올까요? 지금 남을 것 같아. 지금 분위기로 가면. 지난번도 재미를 봤으니까. 뭘 재미를 봤어요? 근데 왜 남는 쪽에 저는 좀 더 중심을. 저는 안 남는다고 뭐냐면 보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거 하나 걸까요? 뭐 걸죠. 좋습니다, 오늘. 홍준표 2주 전에 한번 걸었고 잔류파 남는다 안 남는다. 오케이. 통닭 한 번 더. 등등 한 번 더. 그러면 나는 안 안 남는다. 남는다? 남는다. 남는. 예. 남으면 이번에는 죽어. 내가 그렇죠. 보면은. 지금 김총수대로 남으면 죽습니다. 예전에는 몇 명이라도 살아남았는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이낙연, 김효석 이런 의원들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죽는다고 저도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민주통합파에 가면 공천이라도 받을 무슨 뭐 약속이라도 해야 될 텐데 이걸 전혀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들이 통합적으로 몸을 실어도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뭐 80, 90% 이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도 공천 못 받고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차라리 잔류해서 내가 정통야당 지키겠다고 명분 세워서 하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야권이 이 야권의 화두는 통합이지만 실제로는 분열로 나타나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는 나는 꼼수다가 있기 때문에 뉴욕타임즈와 그러니까 그건 좀 비겁한 거지. 자기 시합에 이기려고 낙검수를 통해 갖고서 이 잔류파를 압력을 넣어가지고 통합파로 옮기게 하고 이거는 그 불공정한 거지. 뭐가 불공정해요? 나는 그런 수단이 없는데. 그러면은 나오셔가지고 나봐라 하세요. 아니 네. 제가 이 낙검수 6회 출연이었다고요. 그쵸, 6회. 6회 출연할 때는 자기들이 나오라 그래서 나왔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갔는데 조금 뜨거나더니 제가 한번 나가고 싶다 그랬는데 지금 출연 시간을 잡아주질 않아요. 아니 근데 그게 불과 몇 달 사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저는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어준이 문제지. 예. 자, 지금 지난번, 지지난번 통닭 모두 담당 PD가 샀어요. 에이, 뻥쟁이들! 그래도 걸죠. 우리가 건다 그러면 PD가 밖에서 깜짝 놀라니까. 그러면은 1대1이잖아. 걸어야 돼, 더. 네. 그러면은 우리 타이틀 바꾸자고. 통닭 쟁탈전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통닭배. 통닭배 쟁탈. 통닭배 예언 젠탈. 이거 그리고 야권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이제 뭐 야권이 그렇게 분열되거나 하나가 되거나 어쨌든 야권의 대선 후보 구도에는 지금 상당한 이제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최종적으로 출마를 해서 대선 후보가 될지는 여전히 변수인데 저는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봅니다. 박상천 얘기는 나중에 잔류파는 나중에 될 문제고 이거 어떻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알 문제가 그래서 마무리하면 안철수가 대선에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그걸 1년도 넘게 남았잖아. 그건 1년 넘게 남았는데 안 할 쪽이 좀 많다고 보는데 저도 안 한 쪽이 있습니다. 예, 그건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거는 문재인이냐 김두관이냐. 저는 문재인이 문재인이고 나는 김두관이 가는 거죠. 네. 문재인은 왜? 그 의지가 없다. 문재인은 동구청장에서 너무 심하게 상처를 받았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동구청장은 김두관은 아직 경남지사 임기가 남았는데 그 중간에 나온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면 어쩔 수 내 없이 절친을 나오게 봐라, 돼요. 자식아. 이 오세훈은 한 번이라도 했으니까 말이지. 그리고 문재인은 비서실장과 수석에서 공직에 청와대에 한 5년 있었지만 실제로 선출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검증이라고 하는 걸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전히 이게 불안정한 후보인 거죠. 후보라고 치면 안철수랑 똑같이. 근데 김두관은 이 사람 별명이 오전 6기입니다. 5번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6번째 경남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바닥에 2장, 남해의 2장부터 해서 행안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검증을 한 번씩 다 거쳐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검증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그런데 스펙은 문재인이나 김두관이나 똑같아요. 같은 이 친노고 같은 영남권 기반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나이는 문재인이 10살 많고. 그러니까는 김두관은 지금 52. 그러면 저 우리 정봉주 의원하고 동갑이군요. 그래서 박근혜 대 문재인, 박근혜 대 김두관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그러면 누가 더 경쟁력이 더 있을까? 정봉주. 그건 여러분들 판단이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을 너무 가까이서 바라보는 정밀하고 현미경처럼 다 이해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착오라고 봐요. 저는 김두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김두관 도지사가 대단히 능력 있고 그리고 뚝심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검증돼 왔는데 모릅니다 사람들 잘. 네. 김두관에 대해서는 물론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김두관 도지사는 기본적으로 쭉 인생 역전이거든요, 진짜 고생해가지고 이장으로 해가지고 장관까지 갔다가 그리고 도지사 자기 힘으로 된 거잖아요, 사실은. 물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다면 안 됐죠. 절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거기까지 갔잖아요. 근데 김두관이 누구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 김두관이 누군지 아세요? 이제 더 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아니요? 알게 되면 여기 있는 분들이 알게 되면 그 다음에 한 10만 명이 또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이게 거지. 정치인을 안다는 게 옛날에는 네. 정치 신인을 중앙무대에 런칭하는데 6개월 걸리고 최소한 3개월 걸리고 그랬어요. 이게 SNS도 하고 한 게 없어가지고 뭐 신문에다가 막 띄우고 뭐 구전도 하고 요새는 굳이 이게 뭐 따지면 한 일주일이면은 중앙무대에 스타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한 상품성을 갖고 있냐 없냐, 그만한 컨텐츠를 갖고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건데 저는 김두관이 그런 면에서 충분히 갖추고 있다. 계기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정봉주는 어떻습니까? 자꾸 정봉주 묻지 마세요. 10만 국내 1위 뺏기다 보여요. 저는 그분이 네. 그 노원 네, 노원. 노원 선거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하여튼 거기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뭐 여론이 뭐 이래가지고 무슨 민주당 야권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것처럼 그러는데 절대 쉽지 않아요. 선거가. 네. 좀 전해주세요. 아니 그래서 모른다는 제가 한 얘기가 말씀만 김두관 관련해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이게 대중과 만나는 방법을 알아요, 김두관이. 이분이 그 경남지사 출마를 하면서 내세운 작은 여러 공약들이 있어요. 큰 공약 말고 작은 공약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어르신 틀니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 맞아요. 그 옛날부터 우리말에 부모 틀리해주는 효자 이상의 효자는 없다 그러거든. 나이가 들면 이가 다 안 좋아지는데 이 먹는 재미, 뭐 이 건강, 이 오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틀리 하나 하는데 한 12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 1년에 2,000명 정도를 도비로 물론 자비 부담 한 20만 원 합니다만은 한 100만 원 가까이를 예산을 지원해서 2,000명 정도를 경남도 내에 있는 노인들을 1년에 이렇게 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까지 해줘요. 그러면 그 노인네들이 입만 열면은 김두관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틀니를 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노인들이 있잖아요. 이 노인들이 입만 열면 뭐라 그럽니까? 김두관이 한 번은 더 해야지. 지순서가 오니까. 에?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이게 진보 진영의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얻기가 65세, 70세 되는 노인들한테 표 얻기가 정말 힘들죠. 근데 김두관은 그 틀니 사업이라고 하는 매개, 정책적 매개를 가지고 경남에 있는 노인들한테 정말 칭송을 많이 받고 있어. 칭찬받고 있어. 예, 정말 효자야. 그 정책을 잘 압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중과 만나는 방법과 길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대중정치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예. 아무리 뭘 잘 차려 갖다 줘도 대중정치인이 안 되면 이걸 먹지를 못해요. 김두관은 자기가 대중정치인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경남에 MBC에 이제 토론사회를 했는데, 뭐, 이런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예전에는 도지사를 맨날 불렀는데, 김두관 이후로는 안 불렀답니다. 김두관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근데 일부러 찾아갔대요. 거기 모임을 마치고 나서 다 김두관 팬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가지고 이랬나. 예? 개정을 했나, 거기서. 그래서 저는 김두관 도지사를 예, 주목하세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안 뜹니다. 근데 요번에 출마는 결코 안 하겠다고 여러 차례, 대선 출마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것도 여러 차례 그렇지만 상황 대선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후보가 진짜 없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김총수는 이제 워낙 문재인 메이커기 때문에 문재인 메이커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다 쳐버리잖아요.
예. 그건 근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거는 정치공학적 접근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제 기준으로 보자면 그럼 이런 조건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뜰 거라고 하는 건데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그런 조건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견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김두관 도지사님 저 좋아하는 거 알죠? 예, 섭섭해하지 아니 마세요. 김어준 총수의 기대대로 문재인이 뜨면 그럼 김두관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다음을 준비할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기다려도 문재인이 안 뜬다. 그러면 아마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 그럴 수도 괜찮죠?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여기까지 도움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 갖고는 김두관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놓고 집을 하나 거죠. 아파트 한 채. 빅리그를 한번 해가지고 집을 한 채. 대추까지? 얹어서? 그렇지. 자, 그럼 오늘 또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박사님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